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젯밤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많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해 가지고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이틀 동안 김명철을 상대로 회담을 했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했다.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대해서 회담이 있을 것이다 정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폼페이오와 트럼프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 폐기를 약속을 했다. 진정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가지고 어디에 있는 핵폭탄,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농축 우라늄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신고를 받고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헤어지면서 폼페이오는 정식으로 이것이 합의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리도 갖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외교관이 이 협상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폼페이오는 이번에 세 번째로 평양에 가기 위해서 인도 국무장관, 국방장관과의 회담까지 연기해 가면서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대로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 자체가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작성된 것이니까 그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회담을 진전시켜 나가면은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회담이 되는 겁니다. 합의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쳐놓고 좋은 점수 받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그런 사실을 다 듣고 그래도 무슨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이번에 실패를 하니까 그래도 이것은 북한이 항상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북한이 양보하고 나올 것이다. 아주 김정은이도 민망할 정도로 한국 언론은 북한 편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 평화 무대를 계속, 위장된 평화쇼를, 홍준표 대표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위장된 평화쇼를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은 핵전 무장 해제로 가도록, 대한민국이 핵 앞에서 벌거벗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회담의 내용은 폼페이오의 발표보다는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나자마자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군데군데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역사적인 첫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 순회 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조미 고위급 회담에 쏠리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우리 측은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 체결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때 대한 문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6월 발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때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 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안했던 거죠. 자,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게 여기 목록이 다 나옵니다. 첫째,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 이것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과 다방면적인 교류를 해버리면 대북 제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종전 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즉 7월 27일 휴전협정 65주년을 기해서 남북한, 미국 또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자.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그 뒤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조건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은 과거부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핵 폐기를 하면 그때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파고든 것이 좋다,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중대한 관문을 하나 열어 젖히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 요게 아주 묘합니다. ICBM, 즉 미국을 때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겠다. 생산을 중단하겠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 라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했는데 그거 한번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은 생산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자. 그 대신 우리는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핵탄두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만 위협하지 않겠다.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엔진 실험장 폐쇄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엔진 실험장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ICBM 개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ICBM은 이미 개발했다고 선전을 해놨습니다. 생산 중단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땅속에서 하는데 생산 중단하는 계속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엔진 시험장만 폐쇄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통해서 ICBM은 중단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어졌다. 미국인들은 안심해야 된다. 그 대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계산을 깔고 폼페이오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 6월 발굴을 위한 실무 협상. 이것도 미군 6월을 당장 보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무 협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 끌기용이죠. 이걸 제안했더니 폼페이오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카운트 오프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담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위임에 따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명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미국 측 수석대표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싱가포르 순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금정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강도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미국 언론은 영어로 갱스터 마인드셋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강도적이다. 강도적이다. 트럼프를 강도로 비교한 겁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했더니 돌아온 것은 강도라는 욕입니다. 강도. 강도적 수법으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폼페이오가 요구한 거는 CVID,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자라고 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가 그런 요구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요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는 지금 사석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회담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는 트럼프의 명령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의 비위에 맞춰주면서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어제 회담장에서는 원칙대로 CVID 하라 이렇게 들이댔다는 겁니다. 그것을 북한 측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고 발표된 문장입니다.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구실과 조건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때 대한 문제로 말하면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어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북남 사이의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 순회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이다. 미국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다. 북한이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암적 존재라는 겁니다. 암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판문점 합의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우리도 성의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주고받자 이렇게 됐는데 폼페이오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둘러 할 수가 없다. 먼저 비핵화를 해보라. 이렇게 어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성명서를 계속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한두 개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총 한 자루 폐기하지 않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계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취한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 폐기 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앞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프로보카티브 도발적인 것이므로 또 돈도 드니까 중단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 논의도 하지 않고.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별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주한미군 다 있지 않느냐? 주한미군이 취하는 여러 동작 중에 하나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란 말을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려면은 주한미군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말을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것으로 문제를 확대시키겠다는 생각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시험장 불가역적인 폭발을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폭파하느냐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미 사명을 다 했다 했습니다.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다 붕괴가 돼가지고 다시 써먹을 수도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값비싸게 팔아먹겠다는 거죠. 불량품을. 이미 폐기된 제품을. 그리고 폐기할 때 전문가들 입회도 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폭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변인스 담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캐캐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이번 첫 조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갈을 칩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성명서는 끝에 가면 항상 이 공갈로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또 강도란 말이 또 나와요. 강도적 심리, 이걸 미국 언론은 영어로 갱스터 마인드셋이라고 했습니다. 요구 조건들,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 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 강도적 심리가 뭐냐면 북한 핵 폐기하라 하는 요구가 강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조미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승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여기 이제 이자들의 전략이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단계적으로 하자. 동시 행동하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풍계리 실험장 폐쇄했으니까 종전선언하자 이래 나옵니다. 종전선언과 풍계리 실험장 폐쇄는 그 썩어 빠진 고개하고 집 한 채를 바꾸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비례관계가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럽니다. 미국은 수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 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수뇌분들의 의지라는 것은 트럼프, 김정은의 의지와 달리 폼페이오가 트럼프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폼페이오와 트럼프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는 며칠 전까지도 미국과 북한 대화 잘 되고 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전쟁을 막았다. 오바마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갔다. 내가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선거유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강도다 하는 욕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트위터를 빨리 날려야 될 텐데 어떻게 트위터를 날릴지 제가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는 이제 이 회담은 실패다. 더 이상의 회담은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바보다. 내가 그동안에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였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적어도 선거 때까지는 비위를 맞추는, 11월 선거 때까지는 그런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트럼프가 유턴을 해야 한국인이 살아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탄 모습입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하는 환상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세계인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면 문재인, 트럼프 정권이 다 같이 큰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계속되는 한 이게 사기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극은 계속되어야 사기를 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심했다 하는 환상을 만드는데 김정은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트럼프도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볼턴 같은 사람은 반대를 하다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이 정점이었어요. 그 뒤에 한 달 동안 계속된 것은 역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었구나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회담을 계속해 가면서 이 정체가 탄로되는 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의 끈질긴 비판 그리고 정보기관의 거의 조직적 반란을 무릅쓰고 계속 거짓말을 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사태를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납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날 때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느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